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164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송보입니다. 락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의 그 필름 사용 시 체크 포인트는 몇 가지들을 주안점으로 딱 해서 요점만 좀 정리를 하고 짧게 좀 진행을 할까 하고요. 필름의 유효기간이 지난 걸 자꾸 사시더라고요. 써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쓰면 안 된다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은 유효기간이 지난 필름은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 발색의 문제, 색감이죠. 색감에도 올바르게 나오질 않을 뿐더러 그 다음에 포그의 현상도 있거든요. 뿌옇게 끼는 거, 안개 현상 끼는 거, 그건 100% 나와요. 유효기간이 지난 것들은. 그게 얼만큼 지났냐에 따라서 그게 덜 나오냐 더 나오냐의 차이지, 어쨌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필름은 정상적인 발색이라든가 뭐 해상력이라든가 선해도라든가 콘트라스트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필름은 감도의 문제. 디지털만 쓰시던 분들은 필름도 감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필름을 넣고 위에 필름 카메라도 감도를 세팅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필름을 한번 끼워 놓으면 그 감도만 쓸 수 있는 거죠, 사실상. 그렇죠. 필름 가게 보면 코닥이라고 써 있죠. 네. 코닥은 뭐예요? 이걸 만든 회사의 명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밑에 네가티브라고 적혀 있어요. 요거는 좀 가까이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후지크롬 프로비아 100. 크롬이라는 게 있죠. CHROM이. 이 크롬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것은 포지티브 필름이에요. 네가티브하고 포지티브의 차이점은 뭐냐면, 네가티브는 반대로 보이는 거죠. 색이 반대로. 색을 반대로 보이는 거예요. 흑백 아시죠? 흑백. 네. 흑백을 검은색을 찍으면은 필름은 어떻게 보여요? 흰색으로 나와요. 흰색을 찍으면 필름은 검게 나오죠. 네. 그래서 인화할 때 정상으로 보인다는 거죠. 중간색이 색. 이 포지티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슬라이드 필름이라 그러죠. 네. 그래갖고 얘는 본 그대로 찍혀요. 그러니까 이건 필름을 보면 그대로 인화한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어떤 용도로 우리가 사진을 찍느냐에 따라서 필름은 선택되어져야 된다. 네가티브보다는 슬라이드 필름, 포지티브 칼라 쪽에서 포지티브 쪽이 콘트라스트가 강해요. 네가티브는 반대로 콘트라스트가 네가티브는 포지티브보다 좀 약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특별한 용도가 아니면은 네가티브를 갖고 인물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네가티브 쪽으로 해갖고 프린트를 하는 게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확률이 높아요. 아무래도 슬라이드 필름 쪽은 인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필름이었어요, 예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콘트라스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높게 있고, 관용도는 포지티브, 그러니까 슬라이드 필름 쪽이 관용도가 좀 좁아요. 그다음 네가티브가 좀 더 포지티브보다 넓어요. 감도는 저감도일수록 입자가 고와요. 그다음에 고감도일수록 입자가 좀 거칠어요. 포지티브든 네가티브든 흑백이든 상관없이 저감도일수록 콘트라스트는 강해요. 그다음에 고감도일수록 콘트라스트가 좀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흔히들 100짜리 필름에서는 100짜리를 표준 감도라고 쓰는데, 인물 사진들 많이 찍으시죠. 인물 사진들 찍을 때는 100짜리나 사실 400짜리나 요즘에 나왔던 필름들, 최근 예전에 썼을 때 아주 오래된 필름이 아닌 이상, 역사적으로 볼 때 네. 필름 한참 쓸 때도 보통 400짜리나 100짜리에서 해상도 차이가 조금 나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벌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인물 사진 찍을 때는 콘트라스트가 조금 낮은 거, 너무 높으면 딱딱한 사진들로 보이니까 그런 400짜리 정도를 갖고 인물 사진 찍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봐요. 매거진이고 필름을 보면은 우리가 이거 거꾸로 넣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수하시는 분. 난 이걸 어떻게 거꾸로 넣을 수가 있지? 그런데 우리가 항상 확인해요. 이게 넣는 게 안 맞을 텐데 거꾸로 넣고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야경 사진을 찍으면 1초 이상의 셔터를 쓰잖아요. 네. 필름에서는 상반측 불개라는 게 있어갖고 등가 노출이 적용이 안 돼요. 네. 등가 노출이, 이 용어에 대해서는 또 내가 수업해 놓은 게 있잖아요. 등가 노출. 네. 그런 것 쪽에 이제 방송을 좀 보시면 되는데, 등가 노출, 그러니까 1초 다음에 조리가 같은 5.6일 때 1초에서 그 다음에 배수로 가면 2초가 돼야 되고 2초에서는 4초가 돼야 되는 거, 8초가 돼야 되잖아요. 네. 노출이 등가 노출대로 가려면은 네. 같은 조리가일 때 노출을 더 줄 때는. 근데 그게 1초 이하이거나 또는 1000분의 1초의 고속 샷다에서는 그게 적용이 안 돼요. 그런 이제 상반측 불개를 막 계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가장 정확한 거는 그 필름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있죠. 네. 그
노출 데이터에 보면은 그쪽에서 제공해줘요. 네. 그래서 같은 100짜리 필름이 감도가 같은 거라도 후지 다르고 코닥 다르고 코니카 달라요. 필름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시 되는 게 뭐냐면 노출 값이에요. 아까 그 감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유효 감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감도 얘기가 나왔고 유효 기간이 지난 거는 감도를 낮춰서 쓰면은 어느 정도 노출은 맞춘다. 그 얘기들이 블로그나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거를 어떤 이런 분들이 유효 감도라는 표현을 써요. 유효 감도. 근데 그 유효 감도라는 것은 어떤 용어냐 하면 이런 용어에 필름에서 유효 감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Tmax 지금 여기 400짜리 필름 있잖아요. 그렇죠? Tmax 400짜리 필름 있잖아요. 이 400짜리 필름은 코닥에서 생산을 했을 때 감도 400에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꼭 400에다 놓고 써야 되느냐? 그건 표준 감도예요. 표준 감도인데 저 같은 경우는 400짜리를 누누이만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한 320 정도에다 놓고 써요. 400짜리 네거티브를 를 300 네. 감도 320에다가 맞춰 놓고 쓰면은 노출 좀 오버가 되겠죠. 네. 그건 왜 그러냐면 네거티브는 안부 디테일을 살려야 될 필요성을 저는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노출 오버를 시켜야지 안부 디테일이 살아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거티브는. 그렇죠. 그러니까 노출 오버는 충분히 안부 디테일을 살려 올릴 수가 있는데 부족돼 갖고 날아가 갖고 기록이 되지 않는 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공장에서 400짜리 필름을 생산함과 동시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도는 조금씩 태화를 해요. 열화하는 거예요. 뭐 열화라고 해야 되나? 네, 이런 거는 화학 제품이가 열화한다고 그게 맞는 건가요? 네. 뭐 어쨌거나 이렇게 감도가 조금씩 태화를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무엇보다도 감도를 낮춰서 쓰는 이유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200에다가 놓고 쓰고 현상 시간을 줄일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 320에다 놓고 현상 시간은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데 이걸 만약에 200짜리에다가 놓고 현상 시간을 줄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200짜리를 찍었는데 찍어갖고 나는 노출을 요거를 아예 한 스텝 오버시키고 현상 시간을 똑같이 하면 노출이 너무 오버될 것 같으니까 현상 시간을 줄여요. 그거는 이제 개조라든가 이런 거에 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름 카메라를 사용한다, 필름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필름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유효 감도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게 갖고 내가 어떤 용도로 이 사진을 만들어 갈 것이냐. 예견이라는 얘기를 내가 많이 쓰잖아요. 우리 연애원 수업할 때도. 그거를 내가 알고서 작업들이 들어가야 돼요. 더 여기서 한마디 더 깊게 들어가면 노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현상, 그 다음에 인화를 하잖아요. 이 세 가지를 내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미리 하고 노출을 주고 그거에 맞는 현상을 하고 그거에 맞는 촬영을 하고 그거에 맞는 현상을 하고 그거에 맞는 인화를 해갖고 최종적으로 그 만들어진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 데이터 값을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싸다 그래도 유효 기간이 지난 필름은 사지 마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했죠. 그래도 이건 냉장고에 잘 보관한 거예요. 그 유효 기간이라는 건 뭐냐면 메이커에서 필름을 만들어서 내보낼 때 최대로 좋은 조건에서 보관을 할 때를 기준으로 그 유효 기간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유효 기간이 지난 거는 가능한 한 안 쓰시는 게 좋아요. 현상비도 안 나올 가능성이 있고 기껏 힘들어서 찍은 사진이 날아갈 수 있어요. 뭐 발색도 안 좋고 포고도 껴버렸네. 그 사진 어디다 쓸 거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필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위에 보시면 구멍들이 위에 뚫려 있죠. 위아래로. 네. 이걸 퍼플레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프레임이 8개예요. 8구멍이 있는 건데 위아래로 위에 8개, 밑에 8개니까 16개죠. 그게 한 프레임인데 그 퍼플레이션 구멍 뚫린 위에 보면은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ETMY. 이게 TMI니까 이게 Tmax네요. 400짜리 Tmax라고 거기 코드식으로 이렇게 글자가 써 있죠. 이거는 뭐냐면 이 글자의 농도를 보고 얘가 적정 형상이 됐다 또는 현상 오버가 됐다, 부족이 됐다를 판단하는 근거예요. 이걸 걔네들이 그냥 써준 게 아니라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현상액이 깨끗하고 만약에 정확하게 현상이 됐다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맑아요.
어쨌거나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하는 거로 하고요. 필름 사용 시 체크 포인트라는 주제로 했고요. 오늘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데이터 시트 한 번씩 그 궁금하시면-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자기 필름 넣고 네. 그 회사에 들어가면 있어요. 네, 코닥 땡땡 뭐 예를 들어서 Tmax 400 아니면 액타 100 한 다음에 뭐 PDF라고 치거나 맞아요. 데이터 시트라고 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면 대충 나와요. PDF 맞아요. 파일로 나와요. 음. 근데 충격적인 게 얘는 없습니다. 얘 없어. 얘 없어. 얘 없어. 얘 없어. 얘는 절대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있을 정말 거예요. 저가 필름이어서 아예 내놓지도 않은 것 같아. 얘는 있을 거예요. 이제 끝내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또 보는 날까지 네. 또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송구였습니다. 안녕.